함진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기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기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신차 등 대형 품목에 대한 소비 지출이 억제되면서 신차 판매가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압력 증가와 기술 진보 및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로 형성된 자동차 및 교통수단 산업의 변곡점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 차량 개발 움직임의 증가, 지속 가능한 연료와 파워 트레인으로의 빠른 전환, 모빌리티 공유 업체들을 마스, 즉 통합형 모빌리티 서비스 안으로 끌어들이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교통 분야의 전망과 관련하여 이 시간에는 2023년을 장식할 세 가지 주요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율주행차인데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승용차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이 정교한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부채질할 것이기 때문에 2023년은 준 또는 완전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기록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미국 자동차 기술협회 SAE가 정한 자동차의 자율주행 등급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SAE는 자율주행 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레벨 0에서부터 레벨 5, 즉 0등급에서 5등급까지입니다. 이 레벨 0는 운전을 보조하는 자동화 장치가 전혀 없는 단계를 말합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100% 제어합니다. 레벨 1은 핸들, 브레이크, 악셀레이터 조정 같은 운전자를 보호하는 자동 기능이 탑재된 경우로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그리고 긴급 제동 장치 등이 달린 자동차를 뜻합니다. 지정된 속도를 유지하고 차선 이탈 시 경보음을 낸다고 하지만 결국은 운전자가 늘 도로 상황과 차량의 주행 상태를 점검하고 운전대에 항상 두 손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레벨 2는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경우인데요. 고속도로와 같은 정해진 조건에서 차선과 차량 간격 유지는 가능한 단계입니다. 1등급보다 자동화가 강화되어 핸들과 브레이크, 엑셀레이터가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자동 조정됩니다. 레벨 1과 다른 점은 핸들과 함께 가속과 감속까지 시스템이 제어합니다.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동차 스스로가 핸들을 움직이고 앞차와의 간격 등을 고려해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항상 주변 상황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주행에 개입해야 합니다. 레벨 3는 조건부 자율주행을 말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운전 시 차량의 통제권과 모니터링 주도권이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그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 등급에서는 자동차가 스스로 장애물을 감지에 회피하기도 하고 길이 막히면 돌아가기도 합니다.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주행에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자율주행 한계 조건에 도달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레벨 4는 고도 자율화 단계이며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 시 제어권과 책임은 모두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과 골목, 커브 등 돌발 상황이 예상되는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악천후와 같은 일부 조건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요청될 수 있어서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주행 제어 장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운전자가 불필요하며 탑승자만으로 목적지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차의 시스템이 모든 조건에서 주행을 담당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제어 장치가 모두 불필요해집니다. 2023년 SAE 기준으로 레벨 3, 즉 조건부 자율주행 승용차 판매량은 2022년과 비교해 2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 제네시스 G90 세단, 기아 EV9 SUV 차량 등 다수의 자동차 브랜드가 고도로 자동화된 차량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 저조했던 판매 실적 덕분에 2023년은 판매량이 15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SAE 레벨 4, 즉 고도 자율화 자동차에도 유의미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2023년 4월부터 SAE 4등급 차량을 제한적으로 도로에 허용해 로봇 택시와 무인버스의 문을 열 계획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여전히 공공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관한 규제는 이 부분에 병목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규제 문제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를 규제하는 법규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하는데요.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운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관련한 법규가 마련돼야 합니다. 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이 이러한 환경을 감안하여 2023년 SA 등급별 승용차 판매 비율을 예상한 결과를 보면 레벨 2 차량의 판매가 43.8%로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전통적인 승용차가 39.7%, 레벨 1급 차량이 12.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에는 상당히 높은 단계의 자율주행인 레벨 3 등급 자율주행 차량 판매도 3.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3년을 장식할 두 번째 교통 트렌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급증입니다. 올해에는 수소차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전기차가 급증하는 기록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전기차인 배터리 전기차 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PHEV가 신규 승용차 등록의 1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2023년에도 전 세계 등록 차량의 62%를 차지하며 전기차 시장 1위를 이어갈 것이며 유럽은 21%, 미국은 10%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수소차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위한 유망한 해결책이 될 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2023년은 수소차 부문에서도 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혼다는 기존 충전용 배터리와 수소 연료전지가 결합된 이중 연료 시스템을 갖춘 CRV 연료전지 전기차 FCEV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BMW는 도요타와 협력하여 2023년에 수소차 iX5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수소차는 전망이 유망하긴 하지만 높은 연료 처리 비용, 높은 인화성에 따른 폭발 위험 해결 과제, 수소 충전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까다로운 개척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전환은 대부분 전기차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소차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통 트렌드는 이동수단의 공유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공유 모빌리티, 즉 이동수단 공유는 2022년 대비 4.3% 증가한 2140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와 기업들이 운송비 지출을 줄이면서 성장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벤처 캐피털에 의존해온 수익성 없는 기업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폭스바겐은 2022년 11월 자사의 위쉐어 차량 공유 서비스를 베를린에 있는 모빌리티 업체인 마일즈에 판매했고, 다임러의 카투고와 BMW의 드라이브 나우로 구성된 쉐어 나우가 2022년 7월 스텔란티스에 매각된 것처럼 공유 모빌리티 분야에서 시장 통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에는 벤처 자본이 고갈되고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재설계할 수밖에 없어 공유 모빌리티 산업에서 시장 통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약 및 결제 통합 솔루션을 통해 분산돼 있던 교통 수단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올인원 앱인 마스 분야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는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를 뜻하는 말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최적 경로 안내, 예약, 결제 등 제공하는 교통통합 단일 플랫폼 서비스 앱입니다. 각국의 정부들이 자가용 승용차의 여행을 줄임으로써 도시의 지속 가능한 여행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유 모빌리티 회사는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재창조하고자 함에 따라 마스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마스는 관련 산업에 기회가 되고 있지만 운수 사업자 간 데이터 공유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사용자를 위한 보다 유연한 가격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마스 서비스 구축에 적극적입니다. 지난 1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 대국민 마스 서비스를 위한 민관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는 이동 시 스마트폰으로 교통수단을 검색하고 최적 경로를 확인한 뒤 본인이 원하는 교통수단을 각각 예약,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모바일 앱이 달라 앱을 여러 번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정부의 구상대로 전국 단위 마스가 실현되면 각기 다른 교통수단 앱을 통해 제공되던 경로, 검색, 예약, 결제 서비스가 하나의 앱으로 구현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더욱 빠르게 편리하게 결합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스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교통수단 간의 데이터 연계가 핵심이므로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교통수단 데이터가 한데 모이고 공유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픈 마스를 구축 운영하는 중개사업자를 공모하여 관련 데이터 표준 및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통합된 데이터가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플랫폼 사업자를 공모하여 연내 전국 마스 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단위의 마스가 상용화되면 기존의 개별 교통수단으로 구분되어 이동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매끄럽게 연결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정액제, 구독, 요금제와 같이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